반갑습니다. 77입니다. 지난 영상은 뭘 소개했냐면은 ICF, Insulated Concrete Forms 해가지고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우리가 콘크리트 칠 때 일반 거푸집이 아니라 이 단열재로 만든 블럭을 조립해서 거기다 콘크리트를 치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ICF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영상이 나간 이후로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논란이 있었는데 구독자 중에 오동현이라는 분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그 스티로폴 덩어리 안에 콘크리트가 들어있는데 그 안에 갇힌 수분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궁금해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수분이 거기서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이 두 가지 재질이에요. 그러니까 비드법, 그 조그만 알갱이를 발포시키는 그런 스티로폴, 요게 우리가 비드법 단열재 스티로폴이라 그러고, 또 압출법은 요 비드가 아니라 그냥 폼으로 된 거품 덩어리를 성형시켜서 만든 거예요. 제일 이제 많이 보이는 게 분홍색 아이소 핑크라 그러죠. 근데 가장 그 큰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은 이게 뭐가 다르냐 하면은 그 알갱이로 된 비드법은 물을 흡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이 통과가 되고 방수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말하자면 자유롭게 통과하고 습기도 통과하고 물을 흡수도 하고, 그러니까 물에 젖을 수가 있죠. 말하자면 그 점이 다르고, 또 압출법, 그러니까 아이소핑크 제품명인데 그거 압출법은 전혀 물기가 통과하지 못합니다. 제가 전에 소개한 그 테스트 영상이 있는데 그걸 보셔도 알아요. 그러면 자, 이 폼 안에 갇혀 있는 수분은 어떻게 되냐? 서서히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비드법, 단열재, ICF, 그 폼, 그 통해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그 ICF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압출법으로 만든 블록은 보질 못했어요. 압출법으로 만든 거는 블럭식이 아니라 이러한 이렇게 판넬식으로 해서 그 거푸집을 만드는 공법, 뭐 FF 판넬이라든지 그런 거는 압출법으로 가능하죠. 근데 요 블럭식으로 찍어내는 이 ICF 폼은 제가 압출법으로 된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ICF 골조를 완성하고 그 다음에 내부에 뭐 마감을 하잖아요. 석고보드를 하던, 또 외부에는 뭐 벽돌 치장 쌓기를 하던, 뭐 드라이비트를 하던, 또 사이딩 종류가 있죠. 각종 뭐 세라믹 사이딩, 시멘트 사이딩, 뭐 비닐 사이딩 이런 것들로 해도 되고, 뭐 다양하게 마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너무 물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꽉 막으면 안 된다. 예. 예를 들어서 드라이비트 시스템 외부에 하면서 그 마지막 언더코팅도 하고 마지막에 그 드라이비트 탑코트 마감재를 바르는데 거기에 요새는 이제 탄성 코트라 그래서 고무질로 해서 그 수분이 완전히 막혀요. 그러면 바깥으로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잖아요. 외부로. 그러면 이 ICF 안에 있는 콘크리트 중에 수분이 실내로 많이 빠져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실내 쪽에도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 있게. 그러니까 그 ICF 스티로폴에다가 석고보드를 본드 붙임을 해서 딱 붙이는 것보다는 거기다 쫄대, 뭐 각재라든지 아니면 합판, 뭐 12mm, 9mm 합판을 켜서 쫄대를 댄 다음에 거기다가 석고보드 마감을 해주는 게 좋다. 석고보드와 쫄대고 사이의 틈으로 이 습기가 올라가서 천장 쪽으로 해서 그게 서서히 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중에 콘크리트 뭐 이렇게 뭐 시공을 해놓고 바닥을 해놓고 이러면 콘크리트가 아직 덜 말랐어. 그러니까 그 뜻은 뭐예요? 콘크리트가 아직 안 굳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상식의 오류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콘크리트는 적어도 한 2, 3주 정도는 거기 수분이 충분히 있어야 이 시멘트 알베이가 물하고 같이 반응을 해서 이 강도가 생기는 겁니다. 이 콘크리트 또는 몰탈, 이게 너무 급격히 여름에 뭐 햇빛이 강할 때 또는 건조할 때 수분이 빨리 말라버리면은 이 굳는데 화학작용하는데 필요한 수분이 모자라게 되면은 강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해보면 지금 이 그래프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4주 압축 강도, 뭐 28일 양생 이런 말을 하는데 그 4주 동안에 충분한
습기가 있어야지 콘크리트가 강도가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데 결국 4주 정도 하면은 압축 강도가 한 90%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콘크리트는 계속 이게 굳어가면서 서서히 굳어가면서 한 100년 될 때까지 이상 없이 강도가 다 유지가 되는 거예요. 100년 동안 굳는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초창기 4주 동안에 그 습기를 잘 주고 굳혀야지만 강도가 굉장히 좋게 나와요. 지금은 뭐 우리 주변에서 보기가 좀 힘든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이 공터 같은 데 넓은 데 보면 벽돌 찍어내는 공장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벽돌을 다 성형 모양을 만들어서 찍어서 이제 마당에 이렇게 놓고 물을 계속 뿌리는 거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물을 왜 뿌려요? 네, 단단하게 굳으라고 물을 뿌리는 겁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도 보면은 거긴 정말 교과서 때 대로 시공을 아주 정확히 잘 하던데 자 콘크리트로 도로 포장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굳을 때까지 차를 못 다니게 하지만 거기에 어떻게 해요? 이 비닐 호스 안에 물이 꽉 차가지고 거기에 바늘구멍 같은 게 뚫려 있어서 거기서 물이 아주 이렇게 분수처럼 미세한 그 물이 품어져 나오면서 일정 기간 동안에 물론 춥지 않게 차갑지 않게 온도도 유지하지만 습기를 그렇게 말하자면 가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습균 양생이라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굽는 동안에 습기가 없다. 그러면은 강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또 반대로 자 우리가 그 콘크리트나 몰탈에 굳히는 본드 역할을 하는 게 세멘트잖아요. 그 시멘트가 신선한 걸 써야 된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시멘트 알갱이가 이 공기 중에 수분하고 접촉을 해서 이 시멘트 알갱이랑 이 수증기랑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 알갱이가 이미 어느 정도 경화를 했다. 왜? 시멘트는 물과 반응해서 굳잖아요. 경화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선한 시멘트를 쓰는 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시멘트가 오래되면은 아무리 시멘트 포장 보면은 그 시멘트 포장은 그러니까 종이로 재활용을 안 가져가죠. 왜? 거기에 습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비닐막이 하나가 안에 들어있어요. 습기가 못 들어오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되면 공기 중에 습기랑 만나서 얘가 이미 반응을 어느 정도 한다. 그거를 우리 건축에서는 시멘트가 풍화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풍화. 맛이 났다. 그런 시멘트는 다시 물을 부어서 해도 강도가 떨어진다. 왜? 이미 걔가 경화 반응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오동현 님이 질문한 자, 물기는 어떻게 되냐? 얘가 서서히 빠져나갑니다. 서서히. 한 ICF 이 건물, 주택을 짓고 나서 한 1년 정도 동안 계속 서서히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 수증기가 이렇게 갈 수 있게 숨통 트이게 말해 고어텍스 같은 그런 개념의 마감을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너무 말하자면 비닐 같은 걸로 꽉뭐 막아놓으면은 그 습기가 빠져나가지 못할 수가 있다. 그럼 그 습기가 어디엔가 내부에서 응축돼서 밑으로 떨어지면은 걸레바지 쪽에 물이 차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뿌르트고 곰팡이 나고 썩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주택은 뭐 ICF 공법을 했던 일반 그냥 갱폼으로 했던지 간에 얘가 초기에 1, 2년 동안 그 습기에 주의를 해야 돼요. 습기가 그 콘크리트 안에 있던 게 서서히 나가면서 이게 원활하게 잘 빠져나가지 못하면 어디에선가 결로가 생겨서 곰팡이가 피기 쉽다 이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걸레바지 쪽이나 이 벽체 하부에 눅눅해지거나 곰팡이가 쓸어서 굉장히 막 안절부절하는 분들이 있어요. 곰팡이가 쓸기 전 단계는 뭐예요? 석고보드 자체가 이렇게 과도한 습기를 머금어서 이렇게 말하자면 뭐랄까 멀렁멀렁하다 그러나 이게 좀 딱딱하지 않고 이게 좀 습기를 과다하게 먹은 경우가 있어요. 그거 염려하시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그 다음에 봄이 되고 건조해지고 그러면 그 싹 말라요. 말라서 다시 딱딱해집니다. 곰팡이만 안 나게 하여튼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분, 그 이소일지 님이 그 질문이라기보다도 이분은 아주 핵심을 딱 파악하고 있네요. 그러면 ICF 공법이 그렇게 장점이 많고 그러면 뭐 도처에다 ICF로 지어야 되는데 이게 나온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뭐 별로 활성화되지가 않는다. 근데 이소일지 님은 핵심을 딱 알고 있네요. 우리나라는 이 고층 공동주택이 정말 대부분이에요. 뭐 85%, 90%. 나머지 뭐 단독주택은 정말 시장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단독주택 중에서도 각종 공법이 있잖아요. 자, 철근 콘크리트 있죠. 그 다음에 목조도 종류가 많잖아요. 뭐 로그하우스도 있고, 경량 목조도 있고, 중목 구조도 있고,
한옥식 또 짜맞춤 목조도 있고, 목조도 많고, 그 다음에 조적조도 있죠. 요즘엔 조적조 누가 벽돌로 집 짓냐 하지만 ALC 블럭, 그게 조적조 아니에요? 그것도 굉장히 단열도 좋고 장점이 많아요. 그럼 또 어떤 분은 ALC도 짓고, 또 나는 그냥 판넬로 질 거야. 철골 딱 뼈다에 세워서. 그래서 경량 철골 구조도 있고, 이 경량 철골 구조랑 좀 다른 게, 저도 예전에 많이 졌어요. 스틸하우스라는 게 있죠. 스틸하우스. 요 포스코랑 그걸 주력을 하려고 했는데, 역시 이 단독주택 시장은 너무 작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에서도 그걸 주력을 못했는데, 그 얇은 아연도금 철판을 사이즈는 뭐예요? 2x4, 2x6, 2x12 이런 식으로 생산해서 그거를 다 피스 조립해서 뼈대를 만들어서 하는 게 그 스틸하우스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어쨌든 이 작은 단독주택 시장을 그렇게 여러 가지 공법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뭐 ICF로 몇 개나 하겠어요. 제가 그동안 지은 거는 한 10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서울 권역 해가지고. 그래서 단연코 장점은 단열이 그냥 우수하다. 네, 그거를 강조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RTAN 2000이란 닉네임을 가진 구독자분이 아주 댓글을 엄청 길게 달아주셨는데, 요즘엔 제가 딱 한눈에 보면은 이거는 AI가 정리한 거로구나. 딱 한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보면 뭐 장황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관심 있으신 분은 그 RTAN 2000님이 그 정리해서 올려놓은 그 답글을 보시면 되는데, 맞습니다. 이게 ICF의 그 특성, 그거를 정리해 둔 것 같아요. 말이 나왔으니까 그렇지, 여러분들도 이제 뭐 누가 진짜 전문가가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이 요즘에 AI, 뭐 챗GPT나 제미나이 이런 이 툴이 정말 너무나 이 정리를 잘해줘요. 물론 걔네들이 100%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대체로 그냥 여러 가지 정보를 잘 취합해서 그 뭐 몇 분 분량 또는 뭐 몇 페이지 분량 정리해 달라고 하면은 그냥 잘 정리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ICF 그 공법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뭐 20페이지 분량으로 정리해 주세요 하고 AI한테 부탁하면은 그냥 한 10초 뭐 정도 있으면 쫙 기승전결 정리해 주더라고요. 어쨌든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좋은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실제로 현장 같은 데 견학하고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아요. 예, 얼마든지 환영하니까 연락 주시면 현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